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독일어의 부사를 알아봤죠. 그런데 지난 시간 녹화된 걸 보니까 엄청나게 코맹맹 소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지금 목이랑 코랑 완전 다 나가가지고 목도 잠겨 있고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이웃 나라를 잘못한 탓에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좋은 컨디션을 빨리 회복해서 여러분들께 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4강이고요. 독일어의 전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나 우리는 일부 삼격 지배 전치사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전치사 편을 전체를 다 하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격을 먼저 하고 5강에 가서 4격 지배 전치사를 하고 6강에 가서 3, 4격 지배 전치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해봤으니까 오늘 3격 지배 전치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치사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전치사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명사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앞전자에다 위치한다 할 때,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품사, 프레포지시온이라고 할 때 그 역시도 같은 얘기인데 기준이 명사라는 거. 그리고 명사 앞에 위치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품사를 가지고 전치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여기 주의에다가 여러분들 별표로 한 4만 개쯤 치시면, 자, 주의할 점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서로 어떻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자, 전치사는 명사의 종속적인 품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명사 없이 단독으로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사는 원래 혼자 존재할 수 있었죠. 근데 전치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둘을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살아갈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문장 안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상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 분리하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묶어서 괄호를 쳐야 된다.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이 안에 명사가 들어있죠. 이 명사는 어떻다? 기존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없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주어라든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치사와 묶여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 없어서 이미 자체의 성격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 이럴 때 뭐 전치사 국어 어떠고 뭐가 어떠고 뭐 부사적 용법 뭐 이런 거 소심하게 들었을 텐데 그게 결국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분리될 수 없다는 특징과 그렇게 묶어서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죠. 무슨 뭐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무슨 뭐 한정용법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사실 요 의미였다라는 거. 일단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간단히 예를 보면 좋겠죠. He is going for holiday with his friends. 친구들이랑 같이 휴가를 떠난대요. 자, 여기서도 with his friends라고 되어 있죠.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무슨 어떤 방식으로? with his friend. 친구들이랑 함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거죠. 여기서 선생님 이거 friend는 목적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혼납니다. 큰일 나요. 여기서도 for holiday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마 for vacation 이렇게 많이 봤을 때 for holiday 똑같은 겁니다. 그 for 전치사 플러스 명사 with his friend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얘도 묶어주고 얘도 묶어주거나 뭐가 남아요? he is going이죠. 자, go라고 하는 동사는 어때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자동사죠. 선생님 홀리데이 목적어 아니에요? 선생님 his friend 목적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둘 다 묶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떻다? 주어의 기능이나 목적 기능 할 수 없다 그랬죠. 덩어리예요. 그래서 부사인 것처럼 마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의미를 첨가하기 때문에 둘 다 날린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다 지워봅시다. 이렇게 he is going 그죠? go라고 하는 동사는 그래서 자동사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자, 밑에 거 봅시다. 우린 독일어가 중요하니까. Es geht mit seinen Freunden in Urlaub. 자, in Urlaub gehen이라고 하죠. 선생님, in den Urlaub 내지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자, 참고로 im Urlaub sein이라고 쓰죠. 그래서 ich bin im Urlaub 이렇게 쓰죠. 나는 지금 휴가 중이야. 휴가를 떠나다 할 때는 in 그냥 쓰고 관사 없이 in Urlaub 예를 들면 뭐 fahren이라든가 gehen이라든가 fliegen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노란색 부분 mit seinen Freunden. 자, 친구들이었죠. 친구들. 독일어는 Freund가 친구고 복수형은 Freunde죠.
그런데 복수 성격에서는 명사 어미도 en 혹은 n이 붙기 때문에 Freunden mit seinen Freunden 한 거죠. 여기서도 친구들과 함께 라는 의미로 mit seinen Freunden 했습니다. 우리가 봤던 예문도 또 나왔네요. With my really brave friend. 여기서도 mit seinem wirklich mutigen Freund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우리 문장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주거나 의미를 조금 변형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특히나 이번 강좌에선 삼격 지배 전치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단체로 한번 봅시다. 자, 삼격 지배 전치사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앞이라든가 aus라든가 by, mit, nach, seit, von, zu 이런 녀석들이 기본적인 삼격 지배 전치사입니다. 자, 삼격 지배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은 문법책에 보통 이렇게 나와 제가 쓴 거고요. 편의상 쉽게 말하면 이 전치사들은 그 다음에 뭐랑 쓴다? 삼격인 dative와 함께 쓴다. 그냥 그 소리예요. 자, 그 중에 앞부터 봅시다. 앞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상으로 뭐냐면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보통 앞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앞 모은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월요일부터. 기한은 없어요.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있는 거면 앞이 아니에요. 기한이 없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앞 모은탁이고요. 앞 콘스탄츠도 보면 콘스탄츠가 장소거든요. 장소, 도시 이름입니다. 보덴세 근처에 있는 독일 최남부까지는 아니고 아주 남부에 있는 도시예요. 아주 예쁘고 좋아요. 앞 콘스탄츠. 그래서 콘스탄츠로부터, 거기 이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문을 직접 보면 Die günstigsten Sonderfahrkarten für Studenten sind ab Montag bundesweit gültig. Die günstigen 저렴한 Sonderfahrkarten 특별 차량 티켓이라 그러니까 특별 티켓 기차표인데 특별 티켓인가요? 특별 할인 티켓인가 봐요. 그 중에서도 für Studenten 학생들을 위한 Sonderfahrkarten 저렴한 특별 티켓이 언제부터? 앞 몬탁 월요일 월요일부터 참고로 월요일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월요일부터 문데스와이트 이게 뭐예요? 문데스가 그 주를 말하는 분트 할 때 주. 그래서 문데스와이트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전국적으로란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그때부터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Die günstigen Sonderfahrkarten für Studenten sind ab Montag bundesweit gültig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형사 어미 변화 보이죠? 카르텐 복수형이다 보니까 정관사 붙었을 때 어미 변화 en 그리고 슈투덴텐 같은 경우는 참고로 en테로 끝나는 남성 특히나 직업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en 데클리나츠로 한다 그러죠. 그래서 der Student, des Studenten, dem Studenten, den Studenten 해서 en 2, 3, 4격에 붙죠. 뭐하고 똑같냐면 Patient도 마찬가지예요. der Patient des Patienten 자 보통은 des Studentes 내지 des Patientes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en declinatzen 하는 것들은 des Studenten, des Patienten 그때도 en입니다. 게니티브일 때도 그리고 dem Patienten, den Patienten 이렇게 en 자 항상 2, 3, 4격에서도 en 붙는 것들을 en declinati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sind ab Montag 월요일 이후로 bundesweit gültig 자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문 Die Reise ist inklusive Zugfahrt ab Konstanz gebucht worden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래는 werden plus 자 werden plus Partitiv 2 우리가 영어에서는 pp라고 배웠던 거, 요 형태가 기본적으로 독일의 수동태죠. 그죠? werden plus Partitiv 2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됐었던 거냐면 wird 땡땡땡 해서 gebucht가 됐겠죠. 뭐뭐뭐뭐 해서 gebucht, buchen 예약, 예매가 되었다라고 할 때 예매가 되다죠. wird gebucht니까 되다. 그런데 이 현재 완료를 다시 한번 현재 완료가 아니라 수동태를 현재 완료로 만들면 그때는 werden이라고 하는 녀석은 sein 동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ist가 되고 그리고 원래 gebucht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 얘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동사가 Partitiv 2 혹은 PP 형태로 문장 메인 대로 날아가게 되죠. 그런데 werden 동사는 이미 다른 동사를 Partitiv 2 형태로 갖고 있을 경우는
gebucht, geworden 하지 않고 여기 가서 뒤에다가 그냥 worden 하고 붙여주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gebucht, geworden이 아니고 gebucht, worden까지만 쓴 겁니다. 요거 worden이 맞는 거예요. gebucht, geworden 하면 틀립니다. 이 부분은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수동태에 대해서 조금 부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나 조금 좀 아리까리 하시면 일단 수동태 편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좀 판단이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수동태 편을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ist gebucht worden. 근데 Zugfahrt 기차여행이죠. 어디부터? ab Konstanz. 앞 콘스탄스 그러니까 콘스탄스 이후의 기차 여행부터 포함돼서 이게 예약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앞이라고 하는 녀석은 시간상으로나 장소상으로나 어디 어떤 특정 시점, 특정 장소 이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후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게 보통 앞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 당장부터 앞 잠시만요. 지금 당장 바로라고 할 때 ab sofort라는 말도 썼죠. ab sofort. 지금 당장부터니까 즉시 이런 얘기죠. 즉시. 자, 그 다음은 aus입니다. aus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출처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뭐 재료 이런 것들을 많이 가리키는데 재료나 감정을 어떻게 쓰죠? 보통 이건 잘 안 배웠을 거예요. 자, 봅시다. Der Ring ist aus reinem Silber. 자, das Silber. 이건 은이죠. 은. 금, 은, 동할 때 은. 자, 어떤 그 마테리알, 어떤 재료, 원료,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aus를 씁니다. 그래서 aus reinem Silber라고 하면 순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aus Gold도 가능하죠. aus Gold는 뭐예요? 금으로 이루어진 aus Silber 은으로 이루어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재료를 쓰는 거예요. 제 원료명을 쓸 때 aus 뭐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er stammt aus dem 10. Jahrhundert, aus dem 10. Jahrhundert. 이건 또 슈따멘을 알고 있어야 되죠. 사실 동사 슈따멘은 aus라고 하는 전치사와 같이 다닙니다. 제가 1강에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동사 중에서는 자동사, 타동사가 있고 즉 혼자 쓸 수 있는 게 있고 혼자 쓸 수 없는 게 있는데 거기서 다티프를 필요로 하는 거,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거 둘 다 필요로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실 거기서 하나를 더 열심히 좀 보다 보면 느끼신 게 뭐냐면 특정 동사는 특정 전치사와 함께 다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슈타멘 같은 경우는 아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슈타멘과 폰, 슈타멘 아우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나 여기서는 아우스를 쓰게 돼서 참고 삼아 알려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얘는 그래서 stammt aus dem 10. Jahrhundert라고 말하면 뭐예요? 10세기 야혼드트가 세기죠. 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 할 때 세기. 근데 발음이 조금 안 좋네요. 10세기라고 하니까. 네. 10세기라고 굳이 좀 표현을 할게요. 10세기 좀 이상하니까. 네. 10세기의 물건이다. 그때 슈담트 기원을 두고 있다. 그 당시의 물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ie hat ihn aus Liebe geheiratet. 자, 아주 중요한 동사 나왔죠. heiraten이라고 하는 동사. heiraten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떠한 전치사도 쓰지 않고 그냥 아쿠사티브를 씁니다. 그래서 그녀가 heiratet 결혼했다. 누구랑? ihn 그와. 그냥 아쿠사티브죠. 여기다가 특히나 이걸 많이 쓰는데 아니에요. mit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아쿠사티브 그 자체로 쓰기 때문에 ich heirate sie, sie heiratet ihn 이렇게 그냥 아쿠사티브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ie hat ihn aus Liebe geheiratet 무슨 말이냐? 사랑으로 사랑에 가득 차서 사랑의 마음으로 결혼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감정을 나타낼 때도 aus Liebe라든지 예를 들면 기꺼이 뭐 할 때 뭐 기쁜 마음으로 aus 예를 들면 Freude 이런 것도 가능해요. Freude, aus Freude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wann kommt Claudia aus der Schule? 자, 장소의 개념으로서는 어디로부터 영어의 from이죠. 그래서 aus der Schule, from the school, 그쵸? Wann kommt Claudia aus der Schule? 도대체 클라우디아는 학교에서 언제 오는데? 라고 물어볼 때 장소의 개념으로서도 aus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Ich komme aus Korea, ich komme aus Frankreich, ich komme aus Schweden 이런 식으로 aus 장소 쓰죠. 그렇게
아우스는 장소의 개념으로도 보통 쓰이고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원료, 재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감정을 쓸 때도 아우스 리베, 아우스 프로이데, 아우스 앙스트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by입니다. 자, by는 조금 우리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뜻은 뭐뭐 할 때 동시동작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먼저 보면 beim Geschirrspülen. 자, Geschirr까지가 이제 그릇이죠. spülen 하면 뭐예요? 씻는 거. 그래서 Geschirrspülen 하면 뭐예요? 설거지죠, 설거지. 그냥 보통 앞에 Geschirr 빼고 spülen이라고 해도 알아듣습니다. Beim Spülen, bei Geschirrspülen sind drei teure Teller kaputt gegangen. 비싼 접시 3개가 kaputt gegangen. 어땠대요? 박살났다는 거죠? 이게 고장났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지고 박살나는 것들을 카풋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고장났다 아니라 박살났다. 접시가 다 깨졌다라는 거죠. 언제? beim Geschirrspülen. 설거지 할 때라는 거죠. 때 기본적으로 요게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죠. 뭐뭐 할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같은 방식으로 밑에도 einmal verschwand bei Nacht und Nebel. 자, bei Nacht und Nebel은 이 자체로도 뜻이 있어요. 자, bei Nacht 저녁 때 Nebel, Nebel이 뭐예요? Nebel 안개죠. 안개가 꼈을 때. 그래서 bei Nacht und Nebel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냐면 야반 도주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오밤중에 막 이런 얘기 쓰죠. 이게 뭐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런 식으로 verschwind처럼 그 도망가고 사라지고 하는 것도 있죠. 갑자기 사라졌다. verschwind가 됐는데 과거형이라서 이럴 때 by Nacht und Nebel이라고 하면 밤에 안개가 자욱히 끼었을 때. 그래서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오밤중에 그 사람 도망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verschwinden by Nacht und Nebel이라고 말하면 야반 도주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밤에 갑자기 사라졌다, 도망갔다 이런 거 할 때. 자, 그리고 by를 사람에다 쓰면 누구누구네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ch war gestern bei Frau Palmet. 나 어제 Frau Palmet 집에 있었어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큰 실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나는 방문해 ich besuche 해놓고 예를 들면 뭐 클라우디아라고 ich besuche by 클라우디아 이렇게 쓴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렇게 썼냐면 by 다음 사람 쓰면 집이라며 나 클라우디아네 집에 놀러 가는데 ich besuche by 클라우디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besuchen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쿠사티브를 쓰는 동사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랬죠. 문장의 핵심 요소 첫 번째는 동사다. 그래서 동사를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얘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필요한지를 알고 배워야 된다 그랬죠. 전치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동사가 우선입니다. 근데 besuchen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아쿠사티브를 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말 뜻으로 나 클라우디아네 집에 간다 쳐도 ich besuche 그냥 클라우디아입니다. ich besuche by 클라우디아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거는 꿀팁. 별표 한 3만 개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mit입니다. mit. 자, mit은 영어의 with와 같은 뜻으로 거의 쓰이죠.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이해가 되실 건데 diese Aufgabe 이 과제는 kann man nur mit viel Geduld schaffen. mit viel Geduld. Geduld는 뭐예요? 인내. 참는 거, 참을성, 인내 이런 거 할 때 Geduld라고 하죠. 기다리고 참는 거. mit viel Geduld schaffen. 선생님, 앞에 viel인데 왜 Geduld는 복수형으로 안 썼어요? 얘는 복수 형태가 없죠. Geduld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viel도 어미 변화가 없고 Geduld도 없이 그냥 mit viel Geduld라고 쓴 거죠. 셀 수 없으면 복수형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뭐예요? 많은 참을성을 가지고만이 칸만 누워니까 그러니까 오랫도록 좀 참고 기다려야만 schaffen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칸만 schaffen. schaffen이라고 하는 동사는 뭐 예를 들면 시험 같은 거에서도 뭐 합격하다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때 schaffen을 많이 쓰죠. Sie fährt immer mit dem Auto zur Arbeit. 자, 일하러 간대.
zur Arbeit fahren, zur Arbeit gehen 일하러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뭘로? mit dem Auto 이렇게 운송수단 쓸 때도 mit 하고 씁니다. mit dem Auto. 그런데 이에만 그의 남편, 그녀의 남편은 dagegen 그에 반해서 어떻다? mit dem Zug 기차 타고 우리 보통 mit dem Zug, mit dem Auto, mit dem Bus 이런 말 많이 쓰게 되죠. 예. 운송수단에 대해서 mit 하고 예를 들면 mit 뭐 dem Bus라든지 mit dem Zug이라든지 mit dem 자전거 타고 가면 예를 들면 Fahrrad라든지 그죠? 근데 참고로 걸어서는 zu Fuß입니다. mit dem Fuß 아니에요. zu Fuß예요. 요거 차이점. 은근히들 많이들 틀리죠. zu Fuß, mit dem Bus, mit dem Zug, mit dem Fahrrad, zu Fuß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Mein Haus wird mit Gas beheizt. mit Gas beheizt. 이때는 뭐예요? 가스로 난방이 된다. 가스 난방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무엇으로 내지는 뭐 함께 이런 거 할 때 mit을 쓰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nach 같은 경우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이후에 라는 얘기죠. 뭐뭐 이후에 alle gehen nach der Vorlesung gemeinsam in die Mensa. 자, Vorlesung, 자, die Vorlesung이라는 게 존재하고 Vorlesung이라는 게 있죠. 이게 Unterricht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학교에서 즉 중고등학교에서 듣는 수업은 보통 Unterricht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학원에서 듣는 수업도 그냥 보통 Unterricht라고 해요. 그런데 대학교 수업은 Vorlesung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근데 Vorlesung은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교 강의에 앞에서 교수님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것들 Vorlesu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룹 뭐 토론식 하는 수업들 있죠. 그런 것들은 Seminar라고 하죠. Seminar. 그래서 수업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수업이 Vorlesung인지 Seminar인지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죠. Vorlesung은 부담 없이 가서 듣고 이해하고 필기하고 열심히 하면 되고 Seminar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도 더 많이 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들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토론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Vorlesung인 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대학생이라는 거 알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 식당 멘사도 있겠죠. 물론 고등학교에도 멘사가 있어요. Alle gehen nach der Vorlesung gemeinsam in die Mensa. 수업이 끝난 이후에 다 같이 gemeinsam 다 같이 in die Mensa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학생 식당을 갑니다. 학식 먹으러 갑니다. 그 얘기죠. Im Urlaub 휴가 때 möchte ich nach Frankreich fahren. nach Frankreich 어디로? Frankreich 프랑스로 가고 싶습니다. 장소 어디를 향해서라고 할 때도 nach를 쓰죠. 시간적으로 뭐뭐 이후에고 장소는 어디를 향해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ICE nach Hamburg 이런 말할 수 있죠. 어떤 거예요? ICE 인터시티 익스프레스 함부르크 행이죠. 함부르크 행 인터시티 익스프레스 이런 거 할 때 ICE nach Hamburg 그죠? 우리가 흔히 방향을 나타낼 때도 nach을 쓰는 걸 알고 있어요. biegen Sie nach links ab 할 때, 자, abbiegen이라는 거 참고로 꺾으세요라는 얘기죠. biegen Sie nach links ab 하면 뭐예요? 왼쪽으로 꺾어가세요라고 할 때 이렇게 nach links, nach rechts, 뭐 nach oben, nach unten 어떤 방향 어디를 향해서라고 할 때 nach를 쓰게 되죠. 자, seit 봅시다. seit 같은 경우는 영어의 since죠. 뭐뭐 이후로 언제로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이 시점을 말할 때 보통 seit를 말하죠. 그래서 seit wann hast du Spanisch gelernt? 너 언제부터 스페인어 배우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왜? 과거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오는 걸 seit라고 하니까 너 얼마째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한테 독일어를 물어본다면 저는 seit 15Jahr라고 할 수 있죠. seit 15Jahren 15년째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어, 배우고 있어. 내지는 뭐 그걸로 이제 뭐 먹고 사는 일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Ich bin in der Suche nach einer Wohnung seit der Ankunft in Deutschland. 자, Ankunft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ankommen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ankommen 어디에 도착하다죠? 얘의 명사형 Ankunft예요. Ankunft. 참고로 abfahren의 명사형은 die
Abfahrt입니다. 이건 여성이에요. Abfahrt. 그래서 여러분들은 Abfahrt와 Ankunft를 보통 보게 되죠. 출발, 도착할 때. 혹은 그 공항에서는 Abflug을 보게 되겠죠. Abflug. 비행기 출발은 Fliegen, Abfliegen일 테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언제부터? 독일에 도착한 이후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Ich bin in der Suche 찾고 있어 무엇을? Nach einer Wohnung. 참고로 Suche라고 하는 명사는 nach라고 하는 전치사를 많이 씁니다. 무엇을 수색하다, 무엇을 찾아 돌아다니다라고 할 때 Suche, nach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Ich bin in der Suche nach 이 표현은 마치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Ich bin in der Suche nach. 그리고 dativ 쓴 거 보이시죠? Ich bin in der Suche nach dativ 해가지고 혹은 er ist in der Suche nach 뭐 가능합니다. Ich bin in der Suche nach 무엇을 찾아다니고 있어 무엇을 한창 수색 중이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seit Wochen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주째라고 할 때 우리말로 수주째 몇 주째 habe ich Matthias nicht mehr gesehen 마티아스를 못 봤어. 몇 주째 마티아스를 계속 못 보고 있어. 몇 주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 있는 시점에서 그 몇 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란 얘기죠. 이렇게 시간상으로 현재까지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을 말할 때 seit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von 봅시다. Ist das Karls Spielzeug oder es von Hans? von은 사실은 그래서 게니티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게니티프. 누구누구의 뭐뭐 할 때 혹은 시간상으로 from to 할 때도 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범주를 딱 정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닫힌 범주 할 때 phone을 쓰기도 합니다. Ist das Karl Spielzeug? 자, Spielzeug인데 Karls. 자, 여기서 칼의. 자, 사람 이름은 칼이고 칼의라고 해서 s를 붙인 거예요. 참고로 독일어는 소유를 나타낸 s를 붙일 때 어퍼스톨피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였으면 이렇게 했겠죠. 어퍼스트로피를 찍었겠죠. 근데 없어요. 독일은 어퍼스트로피가. 그래서 그냥 Ist das Karls Spielzeug? 이거는 칼의 장난감인 oder S는 왜요? Spielzeug das니까 S 그것은 von Hans 한스 거니. 자, 한스 같은 경우는 이미 S가 있는데 여기 한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von Hans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 의미상으로는 Karls Spielzeug나 Spielzeug von Hans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누구누구의 소유를 나타내는 건데 한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von Hans 쓴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von Montag bis Donnerstag 해버리면 뭐예요? 몬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닫힌 범주 쓸 때 von bis 쓴다 그랬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muss ich beruflich 직업적으로 비즈니스상으로 nach Hamburg fliegen. 나는 함부르크로 날아가야 돼. 함부르크 가야 돼. 라는 얘기죠. 자, 이 세 번째 표현 별표 한 2만 개쯤 쳐봅시다. Vielen Dank. Das ist sehr nett von dir. 자, 이 표현은 sehr nett von dir, sehr nett von Ihnen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인데 일상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ank you very much. It is very good of you.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우리말로 딱히 글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되게 친절하시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을 때 sehr nett von dir, sehr nett von Ihnen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Vielen Dank. Das ist sehr nett von Ihnen, sehr nett von dir.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이세이를 새벽에 탄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머니께서 타셨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유모차가 이제 아이도 있고 하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들어드렸어요. 앞에서 들어가지고 이제 그 기차에 탈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sehr nett von Ihnen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되게 친절하시네요.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 게 sehr nett von dir, sehr nett von Ihnen 이런 식으로 쓸 때도 von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zu는 영어의 to라는 뜻으로 특히 많이 쓰긴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zu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Mainz 05 이거 축구팀이죠. Mainz 05 hat gegen Cottbus 5-0 gewonnen. 이때 5대 0 할 때도 5-0
눌 이렇게 읽습니다. 푼스 눌 gewonnen 5대 0으로 이겼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마인츠 놀푼프가 어디를 이긴다라는 게 2군에서 1등하고 1등에서 꼴등하는 마인츠 놀푼프가 5대 0 이겼다.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그냥. 그래서 읽을 때 푼츠 눌 gewonnen 이런 식으로 츠라고 읽는다는 거. Es sieht ziemlich krank aus. Aussehen 뭐예요?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뭐뭐처럼 보인다. 외면적인 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쟤 되게 싸가지 없어 보여. 뭐 이런 거 말고 그건 성격을 말하는 거죠. 순수하게 외모. 쟤 되게 못생겨 보여. 되게 잘생겨 보여. 쟤 되게 박보검 닮았어. 이런 거 할 때 순수하게 외모를 볼 때 Aussehen 쓰죠. Es sieht ziemlich krank aus. 좀 아파 보이는데 이런 얘기죠. 아파 보이는데 Ich glaube, er soll schnell zum Arzt gehen. 자, 어떤 거냐면 의사를 1번 그냥 의사랑 노가리 깔어 2번 진찰 받으러 몇 번이겠어요? 당연히 갈 때 2번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 그때 츠를 쓰는 거예요. 쯤 아츠겐 그래서 하면 의사한테 가서 당연히 진료 보러 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의사를 만나서 같이 노가리 깔아 간 사람 없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쯤 아츠트 써버리면 이미 여기에 이 특정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쯤 아츠는 진료받으러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런 걸 쓸 때도 쯔를 쓰게 된다라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삼격 지배 전치사인 ab, aus, bei, mit, nach, seit, von, zu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사격 지배 전치사에서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3, 4격을 모두 쓸 수 있는 전치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